장애인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장애 교육 특수법을 성과를 내어 이 사회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노들장애인연합도 연대하여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특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로 원거리 통학과 단일학급 해소하라! 장특법 개정으로 특수교육 개선하라! 장애 영유아에게 의무교육 실시하라! 교육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누구보다 학생을 면밀히 관찰하고 학부모와 소통해야 할 교사가 자주 바뀌어서 연속적인 교육, 전문적인 교육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특수교육 대상자는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교육부는 생각해 보십시오. 특수교육이 특수교육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정 학생 수를 벗어난 학생들을 혼자 담당하는 교사가 어떻게 전문적인 개별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한 해에도 여러 번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느라 낭비하는 기회와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보장받겠습니까? 여전히 학생 수보다 교원의 수가 현저히 낮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안정한 교원 수급 정책과 낮은 교원 수급률을 유지하려는 교육부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말 바꾸기와 그에 따른 특수교육 교원 선발 인원 감축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에 대한 타협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내 특수교사가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일반 교사가 교육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 영동권의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특수학교를 한 곳도 짓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1시간 넘는 먼 거리를 차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국에 많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특수학교 부족,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질 낮은 교육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규정돼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2018년 특수교육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18년 기준 9만 78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수교육 교원은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물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이들까지 모두 포함해 2만 39명이다. 특수교사는 꾸준히 늘어왔지만 아직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올해 특수교사 임용 TO는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173곳에서 196곳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올해 개교한 특수학교는 2곳뿐이다. 즉, 특수교사의 증언과 특수학교 설립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책적으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선은 평균은 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네.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현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제가 제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네. 저도 굳이 장애 쪽에다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눈여겨보고 귀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 담아 듣고 이러진 않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내 아이 같은 아이들을 접한
그 기회가 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드나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그 학교에 관한 문제이고 네. 학교는 장애가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학생이기 때문에 둬야 되는 당연한 권리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아이를 접하지 않건 접하든 간에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네. 그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함, 이렇게 뭐 겁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네. 아이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공공기관 당연히 이 사회를 구성하는 아무리 아이지만 구성하는 사는 인격체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못 받게 못 짓게 하고 못 받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 네. 네. 우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학교를 다니고 네. 네. 있는 상태고요. 5학년이고 네. 지금 통합교육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가 통합교육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그 장애 가지는 학생의 학습권이라든지 모든 면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네. 네. 엄마들이 특수학교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것이 통합교육이 제대로 돼 있다,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 네. 통합교육이 정답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작은 아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를 1학년 때부터 계속 봐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특별하게 1학년 때는 제가 왜 저럴지 이렇게 계속 찾아봤지만 네. 계속 옆에서 지켜보니까 특별하게 나한테 해가 없고 그냥 그 아이가 그냥 막 손 흔들고 소리 이렇게 내는 거는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제 아이 친구 애들은. 그래서 제 아이가 뭐 소리를 낸다든지 손을 흔든다든지 뭐 이렇게 행동이 조금 과하더라도 특별하게 쳐다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그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 아이하고 그 친구 아이들이 같은 성인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네. 그때 되면은 저희 아이를 겪었던 그 반 아이들은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옛날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인이 됐을 때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해하는 눈이 넓혀지겠죠. 네. 네. 통합학교가 정답이긴 한데 현재 교육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제도상에 그 통합학교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네.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선은 통합교육이라고 말은 하지만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반에, 도움반이 아니고 자기네 반에 갔을 때는 그냥 말만 그대로 통합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네. 형식적인 통합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아이들 방해가 안 되게끔 옆에 있는 선생님이 얘가 소리를 못 지르게 행동을 이렇게 막 어떤 모션이 크면 그걸 못하게 자제를 이렇게 못하게끔 하는 것 뿐이지 그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이 저희 아이한테는 그냥 참아야 되는 인내 시간인 거죠. 네. 네. 근데 장애아이들이 그거를 인지하는 그거는 아니니까 그렇지. 그걸 인지했다 그러면 장애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 네. 우선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 초등학교라든지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특수교육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설명회 뭐 어떤 그런 걸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정 시간 동안 네. 네. 연수 같은 걸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수를 어떻게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런 연수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먼저 특수교육이란 학문적 정의로는 장애인이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별한 교육적 요구라고 하면 사실 뭐 영재도 있고 좀 더 심한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도 포함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이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에 오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선생님이 하고 싶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실 저희 형이 이제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형도 장애가 있는데 또 미래를 생각하니까 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면은 제 형과 함께 살아야 될 텐데 이제 사실 저는 형에 대해서 중학생 때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선생님은 하고 싶은데 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여러 진로에 대해 알아보니까 이제 특수교육과를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제 교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애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과가 있구나 해서 이제 저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과를 진학하려고 마음먹었고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때 생각했던 장애인은 통합급 수업 같이 들으면서 집중도 잘 못하고 애들한테 괴롭힘도 당하는 걸 보면서 애들이 많이 힘들구나,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특수교육 배우면서 들었던 생각이 장애 학생들도 우리랑 똑같이 먹고 자고 문화생활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회 제도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쉽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사회라는 전체에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할 뿐 이제 비장애인과 절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리고 싶고 여기서 겹치는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통합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특수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었던 엄마들의 호소. 작년 가을의 일입니다. 기억하시죠? 주민들의 반발 속에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던 특수학교 2곳이 공식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의 눈물이고 우리들의 한이 여기에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학교가 만들어지면 아마 이 학교를 보고 아마 우리가 많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만큼 지금 첫 삽을 뜨게 되는데요. 순조롭게 잘